주식 동문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보라티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른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보라티알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좀 7.8% 강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바닥권에 있다가 현재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올리브유 값 역대 최고치, 최대 생산국 스페인 파트너사 부각에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동사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집계를 인용해 지난 9월 기준 올리브유 가격이 전년 대비 117%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올리브유의 가격 폭등은 주산지인 스페인 등의 수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작황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 매체는 불과 2019년까지만 해도 올리브유는 7배나 저렴했고 현재 올리브유는 무게 기준 원유 대비 17배의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올리브유 주요 생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최근 몇 년 새 여름에 폭염 등 이상기후와 전염병 확산으로 올리브 생산에 큰 타격을 가했다. 지난 4월 스페인 주요 올리브 재배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5도 더 높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올리브 나무들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곤충에 의한 전염되는 박테리아가 창궐해 올리브 나무들이 치명상을 입혔다. 올리브유 가격 폭등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황금빛 올리브유 치킨으로 유명한 BBQ는 스페인산 올리브유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10월부터 올리브유와 해바라기 씨유를 절반씩 섞은 채 새 튀김 기름을 도입했다. 동사는 1842년 설립된 스페인 기업 이바라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라는 스페인 내 최대 올리브유 판매 회사이다. 전 세계 80개국에 올리브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바라 외에도 다수의 우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라티알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리브유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대비 현재 7배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올리브유 오른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 같은 거, 라면 가격 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라면 가격 오르네? 생각하시죠? 그리고 요즘 생각하신 우리 이제 스낵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자 종류 같은 거 가격 오르면 어떻습니까? 확 이제 와닿죠. 새우깡 가격이 올랐네? 신라면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만두 가격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이미지가 큰데 올리브유 올랐다면은 그냥 올리브유 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냉동식품 같은 거를 튀기잖아요. 튀긴 다음에 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제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름이 뭡니까? 올리브유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제품 가격 올리는데 그 이유는 올리브유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동사가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 한번 보실게요. 주가가 한번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가 현재는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22,000원까지 갔다가 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호재가 나왔죠. 올리브유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있지만은 보라티알 하시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애매하지만은 일본에서 오염수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의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구름대 같은 경우는 11,000원부터 1,500원까지 있습니다. 11,000원에서 1,500원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7.8% 상승하면서 11,32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구름대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냐?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딱 열어봤더니,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해가 쨍쨍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피크닉을 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먹구름이 잔뜩 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다음에 가자. 야, 저러다 또 비 맞으면은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면은 가다가 쏟아지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가가지고 텐트를 다 쳐놓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놀아볼까 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 내린다든지 아니면 텐트를 치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내려봐요. 그러면은 되게 찜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이 잔뜩 꼈으면은 피크닉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주식에서는 구름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구름대가 11,000원까지 있었는데 오늘 11,320원의 종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만원, 11,000원을 종가상 계속 지지만 받는다면은 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피크닉 간다. 예를 들면 가벼운 발걸음이냐 무거운 발걸음이냐 이거는 뭘로 확인해야 되냐? 바로 매물대에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매물대는 대략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있습니다. 현재 11,320원이기 때문에 어떻다? 구름대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까지? 18,000원까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피크닉을 가는데 기분도 좋아요. 근데 발걸음도 가벼워.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동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000원을 종가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은 구름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이고 18,000원까지는 가벼운 발걸음을 상승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1,500원이 되겠고요. 1차 저항대는 13,000원, 2차 저항대는 14,000원, 3차 저항대 16,000원, 4차 저항대는 17,500원하고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 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란 거죠. 가장 큰 매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0원에서 19,000원 그 위에 오게 되면은 20,000원에서 21,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당히 좀 많이 텀이 있잖아요. 갭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텀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가벼운 발걸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달 동안 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빨간색 계속 하루별로 계속 나오고 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고 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서로 손바뀜이 된다는 거죠. 기관은 이 종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이 종목에 트레이딩하고 있는 현재 수급, 핸들링하고 있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비율은 3.06%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4%부터는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not bad,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69.6%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뭐 안에서 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스타, 올리브오일, 토마토 소스 등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 유통하는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해서 그 관련돼 가지고 국내 이제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 등 국내 총 1,900여 개 업체 등에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파스타, 면,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 이런 거 다 이제 유럽 같은 데 수입해 가지고 국내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해외 식자재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 유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환율 영향도 미쳐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율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회사는 좋겠죠.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 지금 대략 한번 볼까요? 환율 오랜만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오늘 얼마냐면은 대충 오늘 게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어제 거 금요일 거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종가가 1296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1340원에서 1260원의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1300원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는 호재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종목이 12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악재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최대 주분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시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2021년도에 600원대에서 작년에 695원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69억에서 작년에 106억 원, 당기순이익은 재작년 63억에서 작년에 173억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2억, 2분기 때 33억, 3분기 때 32억. 그러니까 3, 4, 12, 예, 뭐 한 13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비슷하죠? 32, 33, 32. 예, 대략적으로 한 13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재작년에 70억 좀 안 됐죠? 작년에 106억, 올해 한 130억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조금씩만 계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35%, 유보율은 2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2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이 5에서 8% 대비 2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면 영업이익률이 좋냐 나쁘냐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종합 상사라고 하잖아요. 상사 기업들, 종합 상사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 유통하는 종합 상사 기업들의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2%대에서 많으면 4%, 5%밖에 안 됩니다. 예, 이 회사도 해외에서 수입했다가 국내 유통하는 회사예요. 예, 어찌 보면 상사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일반 종합 상사 기업들 대비 물론 덩치는 작긴 하지만은 그 종합 상사 기업들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2에서 한 많아요. 4%, 5%밖에 안 돼. 5%도 많아요. 한 2%에서. 적은 데는 막 1%대에서 뭐 한 3%, 4%밖에 안 됩니다. 동사는 영업이익률이 15%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2,565원, BPS는 11,573원인데 작년에 EPS 2,565원이거든요. 자, 올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해가지고 EPS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41 307 계산해 볼게요. 341 더하기 307 더하기 387원 4분기도 387원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400원대가 되겠습니다. 1,422원이 되겠는데 좀 계산하기 쉽게 한 1,500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00원 기준이면 현재 밸류에이션 얼마냐? PR로 1,500원 10배면은 15,000원이거든요. 근데 1,500원, 3,000원, 6,000원, 9,000원, 예, 12,000원이면 한 현재 7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배가 조금 안 되죠. 한 7배 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냐?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한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제조업 대비 영업이익률 2배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제조업이 PR이 7배면 쌉니까 비쌉니까? 일반 제조업도 PR 7배면 싼 거예요. 일반 제조업도 P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동사는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 수준보다도 낮은 일반 제조업이 P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7배면은 일반 제조업도 싼 편이에요. 근데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의 2배가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PR 7배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인 PR 15배,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1,320원이죠. 여기서 곱하기 2배 하면은 적정 주가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만원 이상부터는 이제부터는 적정 주가구나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현재 11,320원인데 2만원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정 주가 이제 막 시작하는구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대만 돌파하게 되면은 매물대 위치 18,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 기타, 그 다음에 유가공품, 면류, 식용유지류.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아마 유가공품이라는 건 이제 가공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럽 같은 데 사가지고 이게 가공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 면은 아까 파스타 면이죠. 식용유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같은 거 종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유럽 쪽에서 수입해가지고 국내 유통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됐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 15%라 했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2017년도 상장된 이후로 자본금 변동 내에서 한 번도 유상증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재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했거든요. 자, 재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채비율 35%, 유보율이 22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동사는 유상증 한 적도 없고 재무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유상증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영업이익률은 일반 제조업의 2배 수준에 나오는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로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식품, 식자재 수입업 및 도소매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주류 수입 및 도소매 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혹시 배당을 주려나요? 예, 배당을 줍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원 정도 배당 줬습니다. 기존에 150원을 주다가 작년에 200원을 줬다가 재작년에 200원 줬다가 작년에 300원 줬거든요. 혹시 올해 400원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300원 이상은 줄 것 같습니다. 자, 11,320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배당률 현재의 기준으로 3%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률 3% 정도 주기 때문에 올해 한 400원 준다? 그럼 배당률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 이 정도면 괜찮죠. 짭짤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텔 오늘 종가 11,32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개인이 핸들링하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53.6% 증가했었고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상당히 이 정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도 이 정도 올랐거든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 계속 증가할 예상되다. 그러니까 계속 상당히 퀀텀 점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고 배당도 주는 회사죠. 모멘텀으로는 올리브유 값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온 상태이고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파트너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6.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86.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이제 목에 다다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어느 정도 목에 찼다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12,500원, 하단은 11,500원이고요. 저항대는 16,000원, 지지대는 1,500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어 있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세의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보라티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